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장 초반 상승폭이 컸었죠. 네, 이장 초반 고점 대비해서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종가상으로는 1.07%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2.5%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때는 이제 나스닥 장 초반에 3% 넘게 상승했었죠. S&P 500 지수 1.67%, 러셀 2000 1.48% 상승 마감했고, 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매그니피션트 7 종목군들 2주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자, 지금 나스닥 지수입니다. 제가 어제 이걸 또 그려드렸었지 않습니까? 이 상승 추세선, 이 하락 추세선이죠. 하락 추세선 그리고 지금 지난 4월 7일 날 저점 확인되고 반등을 이 추세선까지 줬다가 자, 이번에도 이제 이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는 좀 못한 모습이죠.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 고점, 이 고점과 이 저점과 저점이죠. 저점과 저점을 딱 읽게 되면 오늘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가 좀 차익 매물이 좀 일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음봉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뭐 이렇게 등락이 좀 거듭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여기서 이제 이 트럼프나 미국 행정부 주요 관리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변동성으로 밀리게 되면 뭐 지수 및 ETF 혹은 대형주 저가 매수, 그 다음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또 변동성을 키우면서 환호성을 지를 때는 이렇게 일부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뭐 아직 그 미국 주식을 뭐 올해 이렇게 공략해서 밀려 있는 분이야 인내심을 가지고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뭐 미국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상당히 뭐 좋지 않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부분을 또 풀어 헤치고 움직이는 상승 추세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겠죠. 2020년도 이때죠. 2021년도부터 23년도 초반까지 조정을 좀 보이고 다시 상승세.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 24년도 12월 16일 고점을 치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거죠. 에너지 응집 과정 혹은 이제 매물 수화 과정상 당연히 이제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흐름 보시죠. 자, 4월 26일 내일 모레네요.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여러분들 2호선 선능역 4번 출구 한 100m 정도 걸어보시게 되면 실한 라이프, 실한 L 강남타워 3층 강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의 안 주신 분들 이날 유동원 상무가 직접 미국 주식, 미국 시장 전망 분석해 드리니까 꼭 전화해서 오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제 고객으로 계좌 개설해서 아직 저한테 연락을 안 주신 분은 꼭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죠. 자, 이틀 연속 상승한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달래기다. 파월 의장 해임 의사 없고 향후 5년간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좀 하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제 이제 블룸버그에 장 시작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장 시작 전 S&P 500 지수가 거의 뭐 3% 가까이 급등했죠. 뭐 그 이유는 트럼프가 중국과 이 파월과 좋은 관계를 그런 발언이 좀 나오면서 S&P 500 지수, 나스닥 급등했죠.
장 초반에 이제 S&P 500 지수는 3% 가까이 급등했고 나스닥은 3.3% 가까이 급등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향후 5년으로 걸쳐서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백악관에서 대중관세를 50에서 65%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근데 이게 향후 5년간에 걸쳐서 그 파월 연준의장 해임할 계획 없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했다가 이렇게 한 수 밀려날까요? 그건 이제 이런 거죠. 그건 이제 어떤 이유냐면 뭐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급락에 따라 급락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가 여전히 높은 거에 따라 국채 이제 10년물짜리 국채 지수가 10년물의 국채 금리가 4.4% 가까이 또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패닉 상태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거의 뭐 여기 지겨워하면 패닉 상태에 좀 빠진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협상 결과가 빨리 좀 나오기를 원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빨리 그 협상 결과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봉착 상태에 있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좀 고려해서 당근 정책을 좀 펼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도 중요하죠. 스코티아 뱅크의 이코노미스트인 데릭 홀트라는 사람이 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아무런 출구 전략을 세우지 않고 심각하게 잘못된 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깨닫을 가능성이 있다. 이 중국이 관세 부과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처럼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 수그리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은 거의 뭐 지금 민심 그걸 민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쉽게 그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이유에 대한 대응도 예상 외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수 좀 물러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 나중에 또 다시 또 중국을 비난할 가능성이 또 존재한다는 거죠.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하자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되면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지금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뭐 예측이나 전망 이런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심리 분석 잘하는 게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보다 더 앞서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지수, 6월물 야간 선물지수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볼게요. 비트코인은 93,263달러 이틀째 올랐네요. 원달러 환율은 1,421원대로 어제보다 7.83원 내렸고요. 달러 인덱스 99.19달러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는 4.32%입니다. 반도체 ETF가 많이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32% 상승했고요. 반도체 ETF도 역시 5.32% 동일하게 올랐죠. 빅스 지수 하락했고요. 자, 이것이 볼까요? 어제 장 초반입니다. 이게 여기 좀 확대를 할게요. 어제 장 초반에는 애플이 3%대 상승 출발했고 엔비디아 4.5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5%인데 이건 이제 장 초반 걸 제가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종가상으로는 좀 달라졌죠. 그죠? 자, 애플 다 음봉 맞았습니다. 근데 음봉이긴 하지만 상승 마감했다는 거 거기에 이제 의미를 둬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윗골이 좀 달린 음봉, 엔비디아 100달러 넘어섰습니다만 상승 출발한 다음에 음봉이 나왔고요. 대부분
대부분 뭐 주요 기술주들이 다 상승 출발 후에 음봉. 네, 그러나 어제 종가보다는 상승 마감했다는 점. 아울러서 반도체 ETF가 크게 올랐다는 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다는 점. 그 점은 우리가 잘 좀 유념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팔란티언 테크놀로지 7% 넘게 상승 마감했네요. 일단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상승했다는 점, 그 점은 좀 긍정적이고요. 그러나 이제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다. 이 매그니피션트 7 기술주가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뭐 소비재랄지 산업재, 유틸리티, 뭐 에너지는 좀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주식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지수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틀 연속 상승을 했다는 점 보셔야 하고요. 자, 테슬라는 어제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에 할애하는 시간을 좀 줄이겠다. 테슬라에 좀 집중하겠다. 5월부터는 그런 얘기를 좀 했죠. 그러나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가는 계속 좀 하향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 끝났기 때문에 이벤트 흐름이 5월, 6월에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좀 상반기 때 이제 저가 모델, 그 다음에 로보택시, 그 다음에 8월에 AI 데이,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어떻게 좀 진행이 좀 될지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길게 보고 갈 수밖에 없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만 저가 매수로 좀 대응하면 되겠죠. 변동성이 작을 때는 그냥 보유 전략만 좀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시장 일단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의 5월부터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했다는 소식 때문에 2천지 상승했고 반도체 미국 반도체 상승, 국내 반도체 상승 나왔죠. SK 하이닉스가 5% 넘게 올랐습니다. 시간에서도 시간에가 아니라 대체 거래에서도 5% 넘게 올랐죠. 시총.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 순매도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 다만 이제 선물에서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2,500선을 넘어섰고요. 삼성전자 1.82%, SK하이닉스는 5% 넘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 LG 에너지 솔루션 등을 비롯해서 상승했고 관세 때문에 밀렸던 뭐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증시인데 이틀 연속 상승했고 장초만 상승폭에 의해서 좀 둔화됐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오늘 상승 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도 음봉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급락했을 때 우리는 저점 만들고, 미국이 뭐 이틀 연속 급등했다더라, 뭐 그런 호재가 만발할 때는 우리 시장은 약간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경향이 좀 있죠. 좀 앞선다 이겁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보죠. 코스닥 2000지 관련주들이 올랐죠. 에코프로 VM, 에코프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에 할애를 많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국내 2차전지 실적이 어제 주가 상승만큼 좋게 나올까? 그건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닝 시즌입니다. 철저하게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물론 어제 장에서 낙폭과대 반도체나 2차전지가 오르니까 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계속 낙폭과대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냐? 그렇지 않냐? 믿을 건 실적밖에 없지 않습니까? 낙폭과대주는 뭐 한계치가 있거든요. 자, 특징주. 어제 이재명 후보 정책 공약 관련주들 급락을 좀 한 종목도 있죠. 포바이포 뭐 이런 종목들은 하한가를 맺기도 했습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외국인은 한미반도체하고 삼성 SDI를 가장 많이 샀고 기관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그 다음에 기아 관세 충격으로 타격받는 종목들을 샀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2차 전지 관련주,
기간도 2차 전지 관련주나 반도체 관련주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연속성에 대해서는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일정 말씀드리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고요. 한미 무역 협상이 예정해 있죠. 그다음 현대 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조선중공업 실적 발표. 그다음에 내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4월 25일 금일장은 휴방하겠습니다. 휴방이에요. 휴방. 그렇기 때문에 4월 26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신한 L 강남터 3층 2호선 선릉역 4번 출구, 다시 한번 지도 보시죠. 선릉역 4번 출구 내려서 뭐 100m 정도 걸어오시게 되면 이 횡단보도 여기에 신한 L 강남타워 있습니다. 문의하시고 꼭 오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환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